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아줌마며 토끼 같은 손주 둘을 둔 할머니입니다. 남편 없이 30년 넘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며 외동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 7살 때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전 그런 남편을 평생 증오하며 아이를 홀로 키웠어요. 애기 없이 자란 아들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잘 키웠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잘 자라줬어요. 무뚝뚝한 아들이었지만 속은 깊었어요. 흔히 남자애들이 할 법한 속 썩이는 일도 하지 않고 무난한 대학까지 입학해 군대도 잘 다녀왔죠. 아들 군대 보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그런 논산훈련소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 차고 아빠 차고 자기 부모님들 차를 타고 왔는데 저랑 아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간 거죠. 그렇게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아들에게 국밥을 한 그릇 사 먹였는데 평생 제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던 애가 국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없으면 진짜 엄마가 혼자 남게 되는데 그게 걱정이랍니다. 그때 먹은 눈물 젖은 국밥을 아직도 잊질 못해요. 근데 이랬던 아들이 또 한 번 절 울렸어요. 아들 군대 보내는 걸로 마음 아픈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들 36살 때 한창 꽃다운 나이에 췌장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술, 담배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며 살도 많이 빠졌는데 스트레스성 위염인지 알고 위염약만 먹고 있었대요. 그 당시 34살의 건강한 나이에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자기는 무책임한 아버지 같이 살지 않겠다며 처자식 먹여 살리느랴 지 건강 하나도 챙기지 않았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갔을 때 척추랑 식이지장까지 전이가 돼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수술은 못하고 항암 치료도 할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라고 했다는데 치료 안 하면 6개월, 치료해도 1년일 거라고 했대요. 내가 전생에 뭐지를 저질렀길래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진다 떠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한 번은 아들과 같이 아들 병원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 순댓국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득 아들 군대 보내는 날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제대하면 다시 돌아오니까 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날은 이제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꾹꾹 참으며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때는 내가 엄마 혼자 두고 가야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되려 마음이 안 아파. 왜냐면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들도 두고 가고 딸 같은 며느리도 두고 가잖아. 그래서 든든해 라고 하는데 아들 말대로 지가 정말 그게 든든해서 그런 건지 암에 걸리고 나서도 단 한 번을 울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들 대학생 때 사고를 쳐서 며느리가 혼전 임신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들 나이가 25살 며느리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며느리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대학생이었고 아들놈도 군대에서 막 복학한 복학생이었죠. 근데 이런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지들끼리 쉬쉬거리다가 결국 배가 불러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 등짝만 때려대며 어쩌려고 이렇게 사고를 쳤냐고 했어요. 그동안 내 속 한 번 안 썩인 얌전한 놈이 나이 먹어서 왜 그러냐고 했죠. 근데 자식이 뭔지 또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네 둘끼리는 사이는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 내 부모님이었어요. 며느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사립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다는데 성격이 아주 엄하기로 자자하대요. 그러니 본인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더 난리가 나신 거죠. 어딜 여자가 몸을 함부로 그러고 다녔나며 자기 딸한테 더럽다고까지 했다는데 본인들은 여태까지 혼전 임신한 사람들 면전에 두고 쌍스럽다고 욕을 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네가 이렇게 혼전 임신이 돼서 오면 어서냐고 며느리를 잡고 늘어졌다는데 학교에도 소문나면 그 순간 끝이라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며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연 끊고 살자고 했대요. 저희 아들도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운전박대 당하고 왔다는데 며느리는 제 앞에 와서 벌벌벌 떨고 울면서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것이 저는 그런 며느리한테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했죠. 그러니 첫마디가 아줌마. 도대체 아줌마가 낳은 자식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순진한 딸이 임신이 돼요. 자식 관리 똑바로 안 해. 어딜 감히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해. 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부터 저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빠 욱했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이 일을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남보다 내 자식이 먼저 아니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를 응원하면서 결혼시키자고 했어요. 그러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제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교사라는 게 믿기지 못할 정도였죠. 저도 듣자 하니 열이 받아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부모 노릇 안 할 거면 당신들도 이 소리 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자식 욕하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제가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방 2칸짜리 빌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손자 녀석까지 다 돌봐줬어요. 그리고 며느리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졸업을 하는 날 학사모를 저한테 씌워주며 이건 어머님이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아들이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하는 걸 알았더라면 더 잘해줄걸.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줄걸.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후회가 됐어요. 한동안은 그 죽음이 믿기질 않아 우울증까지 왔어요. 아들 사진만 봐도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며느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들 장기 치르고 바로 일터로 나갔어요. 어찌 보면 두 아이의 가장이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어머님, 제가 하는 말이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들 아빠 대신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이제 그만 마음 좀 추스리세요. 어머님만 힘드신 거 아니잖아요. 라는데 그땐 이런 며느리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지도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아들 보내고 1년이 지다 저와 며느리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반찬이나 손주를 챙겨주는 건 제가 가끔씩 해주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저한테 도리를 한다며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주곤 했는데 그것도 그만 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아줌마. 며느리가 애들하고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아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봤나요? 저야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 서빙일을 해서 혼자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손주들 방과 후에 밥 먹여서 학원 보내고 그랬죠. 근데 하루는 아랫배가 판판하게 조여오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사실 제가 30대 때 난소에 혹이 생겨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도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면 아랫배가 조여와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불안한 마음으로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역시나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대학병으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고 CT랑 MRI 검사 결과 난소암 3기 추정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이미 병원에 왔을 때 3기 이상이 되어 많이 온다는데 정확한 건 개복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실하다고 했어요. 암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막막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게 되면 아들 팔아 가고 싶단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말을 해봐야 부담만 더 주는 거였죠. 그리고 방과 후에 오는 손주들 때문에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서산 친정 동생네 집에 간다고 애들을 못 봐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혼자서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집을 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수술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6시간의 수술 끝에 복막에 1.5cm 정도의 종양을 제거하고 난소적출호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역시 난소암 3기로 최종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대장 쪽으로는 전이가 되지 않아 절제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술이 끝난 4일 만에 가스도 나오고 미음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음을 먹는 제 모습에 질긴 생명 같아 아들에게 또 미안했어요. 우리 아들은 수술도 못하고 항암치료도 중간에 포기했는데 나는 수술도 잘 받고 살겠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찌나 염치가 없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투혼을 해 집으로 갔죠. 제일 막막한 건 3주 간격으로 18주 동안 6차 항암치료를 받는 건데
손주들하고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1차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니 머리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방치하면 더 흉한 꼴이 될까봐 동네 미용실로 가머리를 밀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미는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어요. 아들도 울지 않았거든요. 되려 민머리가 잘 어울리다며 웃는 아들이었기에 저도 거울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맞춰둔 항암 가발이랑 모자 같이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며느리가 이모네는 잘 다녀오셨냐며 안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잘 다녀왔다고 했고 이제 애들 보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부터 애들 학원을 더 보내기로 했다며 어머님네 집에 안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 대신 애들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좋게 됐는지 이런 며느리한테 뭐가 감사하냐고 시애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했죠. 며느리한테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그렇게 빨리 가게 되면서 괜히 눈치도 보이고 왠지 모를 미안함도 있어서 웬만한 건 제가 부탁을 다 들어주곤 했어요. 전 다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다니던 미용실 옆장 언니가 전화가 와 저희 며느리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해야 되다 말아야 되나 하며 말을 망설이는데 아예 그냥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11시가 넘는 밤에 저희 며느리가 어떤 남자를 부축하며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대요. 저는 그 소리에 큰손자한테 전화를 걸어 집에 엄마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손자가 엄마 집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지어 눈물을 훔치는데 할머니 엄마가 우리 재워두고 맨날 바대 어디다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곧장 며느리네 집으로 달려갔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만약에 남자를 만나는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애를 맡기고 만나지. 매일 밤마다 애들만 두고 나간다는 말에 조금은 화도 났지만 며느리 얘기는 드러나 봐야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저를 본 며느리는 기겁을 했고 말까지 더듬으며 아니 어머님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라고 하는데 네가 남자랑 있다는 걸 누가 봤다고 하길래 그 얘기 듣고 애를 혼자 집에 있는 것 같아 온 거다. 애미야 내가 더 남자 만나는 거 이해한다. 근데 다만 이렇게 밤마다 나가는 거면 애들은 나한테 맡겨두고 나가도 돼.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애들 안 맡기려고 했던 거니? 라며 진솔하게 얘기를 갑자기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손을 바르르 떨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라고 했죠. 그러니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께서 아프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항암 치료비라도 벌어보려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다녔어요. 오늘 제가 부축했던 그 남자도 대리손님이었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저희 애들이 몇 달 전부터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약 먹는 걸 계속 봤대요. 그 얘기 듣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서산 이모네 집에 한 달 동안 놀러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눈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기라고 하려고 어머님 안 계실 때 집에 갔었는데 가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머님께서 보통 아프신 게 아니구나 집착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오셨다는 얘기 듣고 저희 애들 어머님네 집에 안 보낸다고 거짓말한 거였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 없는 자식 한다고 했을 때 받아주신 분도 어머님이었고 저 대학 끝까지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학비 보태주겠다고 했던 분도 어머님이셨잖아요. 이런 어머님한테 전 항상 받기만 했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아프면서도 저한테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는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서 어머님께 도움을 좀 드리려고 밤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해하는 상황만 초래를 했네요. 라며 엉엉거리고 우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를 껴안아 주었어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직까지도 너한테 욕심이 남았다 보다고 했죠. 그러니 며느리는 어머님, 저는요. 우리 하준이 아빠가 아직까지도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고요.
저 애들 아빠가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라는데 이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들 장례 다 치르고 나서도 바로 출근했던 아이라 내심 섭섭하기도 했는데 이런 속 깊은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네요. 그날 새벽동이 틀 때까지 그동안 쌓인 오해들과 제 병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랑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고 딸 같은 며느리 없다지만 저희 고부는 딸같이 엄마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이런 며느리의 보살필에 남은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지금은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컨디션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동네 뒷산 정도는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한테 밤에 일하는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 부업으로 박스 접는 일이라도 하면 된다고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했죠. 옛날엔 남편 도망가고 아들까지 먼저 보낸 제 신수가 처량하고 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효부 며느리가 제 옆에 있으니 제 인생도 그렇게 썩 나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와 우리 손주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애들하고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아는